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8월 14일 경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야 5경기, 그리고 여자 농구 1경기, 그리고 일본 야구 6경기가 있죠. 자, 오늘 물부가, 다소 역배 많이 떴는데, 저도 역배 다 잡아놓고 정배에서 터졌는데, 한번 오늘 주간은 국야 일본 야구 상관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볼게요. 오늘 야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또 배당이 조금 다소 아쉽죠. 자, LG 같은 경우가 지금 폭염 취소 이후에 타선이 살아나주고 있죠. 직전 경기도 키움 상대로 13대 6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토러스트가 6이닝 동안 6실점 뭘 했지만 이 타선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제 LG가 승리를 가져갔고, SSG 같은 경우는 이 타게다가 5이닝 동안 9실점 하면서 11대 0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 일단 송승기가 나오는데 송승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부상 복귀 이후에 5이닝 이하만 계속 던지고 있죠. 투구수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몸 상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원정보다 이 잠실 홈에서 워낙 좋은 투구를 하는 투수고, 넓은 홈구장에서 투구하는 만큼 오늘 조금 이닝수는 그래도 5이닝까지 잘 버텨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 SSG 타선이 이 자차들도 많고 뭐 피문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장타만 조심하면 5이닝까지는 충분히 던질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SSG 이제 이 해치가 원래 나설 차람인데 최민준이 이제 갑작스럽게 선발로 들어옵니다. 자, 5이닝 정도 버텨주는 걸로 오늘도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펜의 안정감은 역시나 LG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LG는 뭐 최근에 이 폭염 취소 전에 워낙 부진했던 팀이고, 폭염 취소 이후에는 이 키움과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면서 분위기도 상당히 뭐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오스틴까지 터져주면서 이 타선의 우위도 LG가 정말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우리가 이제 LG 승쪽으로 봐야죠. LG 승쪽으로 보고, 자, 어느 반은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대 하나 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삼성 대 하나 경기인데, 일단 어제 이 삼성이 이 9대 8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4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기아 원정에서 이제 9대 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9회 때 뭐 류지혁의 동점타, 뭐 강민호의 역전 희생타가 나와주면서 이 4연패에서 탈출을 했고, 하나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두산 상대로 9대 6 패배를 당했죠. 우리가 어제 두산 쪽으로 잘 봤죠. 일단 이제 삼성 선발은 최원태가 나옵니다. 자, 올 시즌 조금 다소 아쉽죠. 뭐 컬스가 뭐 단 6번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9경기에서 보시면 뭐 사실점 이상한 경기도 많고, 그래도 이 3승은 챙겼다는 거, 올 시즌 16번 선발 등판에서 이 3승은 챙겨갔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진버맨이 나옵니다. 진버맨은 이제 직전 이 KT 원정에서 이 4이닝 동안 8피안타 7실점 하면서 이 패배를 당했는데, 데뷔전이었던 LG 상대로도 4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투수가, 자, 이닝수는 조금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속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한계치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뭐 당연히 뭐 선발면에서 뭐 양 팀이 조금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데이터만 놓고 보면 최원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그리고 이 진버맨이 또 이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 저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뭐 길게 끌고 가리라고는 뭐 믿지는 않죠. 워낙 이 구장은 이 타선의 힘이 강한 쪽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진버맨이 호타한다 하더라도 뭐 긴 이닝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펜으로는 이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여전히 버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난타전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 12.5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고, 자, 일반 승쪽은 삼성 승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롯데 대 NC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롯데가 11대 0 대승을 가져갔죠. 어제 우리가 이제 롯데 쪽으로 잘 봤고, 자, NC는 어제 KT 상대로 6대 5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테일러가 7이닝까지 4실점으로 잘 버텼죠. 자, 오늘 이제 뭐 양 팀 다 놓고 보면 그래도 선발 매치업에서는 전 김진욱이 앞서다온 거 봅니다. 워낙 이 사직구장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또 대승을 거두면서, 자, 불펜진을 아꼈던 롯데입니다. 지금 뭐 양쪽의 타선은 워낙 좋기 때문에 타선의 힘에서도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다가 올 시즌에 뭐 이 기복이 상당히 많죠. 뭐
롯데 상대로는 자, 올 시즌에 워낙 좋았습니다. 롯데 상대로 이 전승을 거뒀죠. 이 세 경기 등판에서 자, 모두 2실점 이하로 막아내면서 3승을 거뒀던 만큼 오늘도 강하게 나올 가망성이 많지만 워낙 김진욱이 올 시즌에 이 홈에서는 뭐 제구도 상당하고 홈에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선발 매첩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이 장타에 대한 한 방에 의해서 갈릴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 경기라고 봅니다. 불펜이 여기서 보시면 양 팀 다 뭐 연투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불펜은 총동원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롯데 역배이기 때문에 한번 롯데 역배 쪽으로 한번 보고 롯데 프렌 자 어느 반은 그래도 언더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기아 대 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선발만 놓고 보면 두산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기아가 9회 때 조상우가 2실점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죠. 사실상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어제 하나 상대로 9대 0으로 승리하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감했는데 이 폭염 취소 이후에 상당히 뭐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이라고 봐요. 자 일단 황동아가 나오는데 황동아가 이 폭염 취소 전에 보시면 이 조금 이 전반기 끝날 때 보면 조금 다소 지친 모습이 보여졌죠. 하지만 황동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지금 폭염 취소 이후에 자 19일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공격적인 투구를 할 가망성이 많아요. 뭐 불펜이 어제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일이가 나올 가망성이 많고 뭐 불펜 싸움으로 넘어가면 뭐 기아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노브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얘가 조금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아무래도 이 우타자의 약점이 상당히 이제 명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일단 여기서 보면 기아 자타자들이 이제 뭐 라인업에 뭐 상당히 오늘도 많이 포함되긴 하겠지만 뭐 김선빈도 최근에 좋고 뭐 김도영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두산에 무엇보다 오늘은 뭐 두산의 불펜진이 너무 과부하가 심합니다. 뭐 이영하도 지금 3연투 들어가 있고 뭐 박치국, 이병헌까지 연투를 한 상황이라서 이 황동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경기는 후반 싸움에서 기아가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한번 기아 역배 쪽으로 보고 기아 프렌 자 어느 반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KT 대 두산 KT 대 키움으로 넘어갈게요. 뭐 이 경기는 뭐 크게 볼만한 게 없죠. 뭐 KT가 1.2배당을 받았는데 뭐 당연히 KT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KT가 직전 경기 이제 6대 5로 패배하면서 2연패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상당히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고영표잖아요. 고영표인데 최근 3경기 연속 뭐 무실점 컬스도 찍어주고 있고 뭐 키움 상대로 올 시즌에 고전하긴 했지만 뭐 지금 최근에 고영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뭐 마무리도 박영현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뭐 이 마무리로 넘어갔을 때도 이게 크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준영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제구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니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뭐 키움 불펜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연패를 끊어낼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마엔도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마엔 배당도 상당히 작죠. 그래서 마엔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는 경기지만 한번 마엔 노리실 형님들 하면 2.5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KT 승조로 보고 자 어느 반은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대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자 17.5까지 올랐죠. 어제 핸디가 17.5까지 올랐는데 18점 차 딱 승리만 가져갔죠 일본이. 그래서 마인으로 가져갔는데 자 오늘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77대 59로 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났죠. 경기 시작과 동시에 뭐 강한 압박으로 14대 0까지 치고 나갔던 일본입니다. 1쿼터 때 25대 8이라는 충격적인 조금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전반전에도 15점 차 리드를 지켰죠. 45대 30으로. 박지수하고 박지현이 없다 보니까 이 높이하고 이 볼음반이 조금 너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전반에만 이 얘네들이 뭐 이 3점 슛을 12개 집어 던져서 무려 50%에 가까운 6개를 성공을 시켜줬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20대 13으로 상당히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3쿼터 때 보면 오히려 한국이 이 수비 강도를 높이면서 강한 압박으로 들어오니까 자 12대 18로 한국이 앞서 나갔죠. 한때 20점 차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7점에서 9점까지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4쿼터 때 역시나 이 체력적인 한계랑 이 선수층에 조금 얇다 보니까
한국 11명만 로테이션을 운영하면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압박에 당했죠. 그러면서 18점 차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 오늘은 이제 2차전입니다. 2차전이기 때문에 뭐 어제하고 뭐 크게 별반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오늘은 이제 16.5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일본의 뭐 객관적인 우위는 뭐 인정하겠지만, 자, 일본도 이 경기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경기가 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냐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 4쿼터 때 이 주전을 빼는 것까지 봤는데, 오늘도 주전을 뭐 40분 이상, 40분 뭐 뛸 가망성은 뭐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얘네들이 스쿼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로테이션이 이어진다고 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뭐 우리나라도 이 핸디는 극복해낼 가망성이 어느 정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한번 한국 프렌 쪽으로 보고, 자, 어느 반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야구로 넘어갈게요. 자, 일본 야구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야쿠르트랑 요카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 대 요카마인데 뭐 이 경기도 자, 야쿠르트 오늘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죠. 자, 양 팀의 투수를 보면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가져가기보다는 이 타선의 싸움에서 결정이 날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야쿠르트는 이제 오늘 오쿠가 야스노부가 나오죠. 자, 올 시즌 평균 자체점 2.99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1이닝을 소화하면서 4승 4패, 방어 2.6대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직전 경기 8월 7일날 요미우리전에서 대단했죠. 9이닝 동안 단 2안타만 허용하면서 자, 이 탈삼진 7개, 무실점 완봉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7월에는 그리고 평균 자체점 4점대를 흘리다가 8월 첫 등판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이 투수가 올 시즌 홈에서는 1승 2패로 방어율이 4점대가 넘어가요. 원정보다 상당히 또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코하마 상대로는 5월 24일날 이 원정에서 8일 동안 5피안타 1실점으로 대단한 투구를 했지만 타선지원을 못 받으면서 그 경기에서 패배를 먹었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타이라가 나옵니다.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시즌 전체적인 성적만 놓고 봐도 4승 6패, 방어율 3.42죠. 최근 10경기 동안 얘가 방어율 3.25로 기존 데이터랑 지금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가 히로시마전에서 7일 동안 5패안타 1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가져왔습니다. 7월에도 4경기에서 2점대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 뭐 8월 첫 경기에서는 1점대를 기록을 했죠. 최근 5차례 등판한 가운데 4경기에서 2실점 이하로 막았다는 거는 이 컨디션만 놓고 봐도 오코가보다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원정에서 조금 다소 고전해요. 이 투수 같은 경우는 홈보다 원정에서 방어를 거의 4점대에 육박할 정도로 원정에서 조금 다소 고전하는 스타일이고, 가장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요카마의 장타력이죠. 최근 5경기에서 이 팀 타율은 2할 4푼에 불과하지만 홈런은 무려 13개나 나왔다는 거는 역시나 이 진구구장에서 홈런에 의한 결장타가 나올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쉽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요코하마 승조로 보고, 자, 어느 반은 다득점조로 볼게요. 자, 그리고 주니치 대 요미우리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 다소 어려운 경기죠. 뭐 선발만 놓고 보면 뭐 예전에 이름값만 생각하면 이제 뭐 타카하시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지만 타카하시가 올 시즌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홈에서 단 1승만 걷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다소 어려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타카하시는 시즌 성적이 2승 6패입니다. 확실하게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최근 10경기에서도 방울 4점대가 넘어가고 8월 첫 등판 한신 상대로 5이닝 동안 3패안타 2실점, 뭐 9위 자체는 좋긴 했지만 역시나 조금 다소 아쉽죠. 시즌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고, 문제는 이제 홈 성적이죠. 홈 성적. 자, 그리고 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스펜서 하드가 나와요. 이번 시즌에 1승 2패입니다. 방어 1.93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죠.
23이닝 동안 21피안타, 피홈런은 단 한 개밖에 안 맞았어요. 최근 10경기에서 2.41, 2.14입니다. 7월 31일날 요코하마전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그리고 8월 7일날 야쿠르트전에서 7이닝 9피안타 1실점, 최근 14이닝 동안 1실점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선발 컨디션만 놓고 보면 스펜서 하워드 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다만 올 시즌 원정 등판 기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나고야돔의 적응 여부는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장타 억제력이 워낙 뛰어난 투수기 때문에 자, 오늘 이닝수만 버텨주면 이 경기도 불펜 싸움에서 요미우리가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우리 역배승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어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대 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로시마 대 한신인데, 이 경기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냥 이름값만 놓고 보면 그냥 한신을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는데, 자, 오늘 이 한신의 사이키 같은 경우는 이 워낙 원정 방어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 5.44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이 히로시마 구장은 이 한신의 고시엔 구장이랑 더불어서 이 저득점 구장이죠.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리시타가 올 시즌에 5승 7패라는 방어율 4.36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무려 3승 1패를 챙길 정도로 홈에서 절반 이상을 승수를 챙겨갔습니다. 방어율 3.16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죠. 최근 뭐 10경기에서는 방어율 4점대, 뭐 7월에 평균 자책점 6점대가 넘어갈 정도로 안 좋았지만 이 8월 7일날 요코하마전에서 이 7이닝 동안 2실점 반등을 하면서 요코하마 타선을 잠재웠죠. 문제는 이제 한신 타선이랑은 워낙 안 좋았어요. 이 투수가. 지난 5월 16일 한신 원정에서 한번 터졌죠. 그리고 최근 요미우리 3연전에서도 조금 이제 이 한신이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타선 면에서는 당연히 한신이 앞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신의 에이스긴 하지만 자, 올 시즌 원정에서 5.44를 기록할 정도로 이 시즌 전체적인 수치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죠. 최근 10경기에서 얘가 지금 뭐 방어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죠. 7월 달에도 4경기에서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8월 첫 등판 경기가 주니치전이었죠. 8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조금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원정의 방어율입니다. 그나마 이 7월 17일 날 이 마스다 스타디움에서 이 8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그게 이제 히로시마 타선이랑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6이닝에서 7이닝 정도 버텨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신의 타선이 최근 장타력이 많이 늘어났죠. 최근 5경기에서 홈런 10개를 기록하고 있고, 요미우리 최근 3연전에서 17득점 올릴 정도로 시즌 전체적인 원정 평균 득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타선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선발 매치업에서는 오히려 홈에서는 모리시타가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신 오버조로 보고 오버조로 먼저 보고, 이 경기는 저는 승패는 패스하고 히로시마 프렘만 볼게요. 자, 그리고 세이브랑 지바롯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이브랑 지바롯데인데 자, 오늘은 이제 세이브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세이브 배당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이 세이브가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력은 자, 2점대에 머물 정도로 극심한 타선 빈곤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다카시 미츠나리가 나와요. 8승 5패 방어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죠. 홈에서는 올 시즌에 5승 2패 평균 자책점 1.4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뭐 10경기에서 이 방어를 3점대로 다소 높은 수치에 속합니다. 하지만 직전 이 소뱅전에선 6이닝 동안 1피안타 4피안타 1실점으로 잘 막았죠. 자, 그리고 지바롯데는 자, 최근 얘네들이 보시면 보시면 경기력이 원정에서는 올 시즌의 원정 성적은 되게 안 좋아요. 20승 2무 30패죠. 홈에서는 27승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정에서는 다소 이제 조금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는 오지마죠. 오지마는 이제 올 시즌 4승 6패 방어를 3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올 시즌 원정에서는 그래도 2승 2패로 방어를 2점대로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최근 크게 뭐 무너지는 경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8월 4일날 이 세이브전에서 6이닝 동안 3피안타
허용했죠. 홈런 2방이 컸죠. 그러면서 이제 3실점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한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버텨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바 롯데의 최근의 문제점은 원정의 공격력이죠. 최근 5경기에서 팀 평균 자책점이 6점대까지 치솟고 있고 그리고 평균 실점도 6점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소뱅 최근 2경기만 놓고 봐도 17점이랑 16실점을 할 정도로 직전 경기에선 4대3으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이 선발 이후에 불펜으로 넘어갔을 때 안정감은 세이브보다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일단 세이브 승조로 보고 자 그리고 오너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릭스 대 니오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릭스 대 니오넴인데 이 경기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경기예요. 뭐 선발만 놓고 보면 뭐 크게 어느 한쪽이 뭐 앞설 것 같지는 않아요. 니오넴이 최근 5경기에서 지금 보시면 최근 얘네들이 뭐 경기력만 놓고 보면 다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오릭스도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입니다. 그나마 직전 경기 이제 라쿠텐 상대로 8대2 승리를 가져갔죠. 최근 그래도 원정에서 3경기 중에서 라쿠텐전에서 보면 8득점이랑 9득점을 올려줄 정도로 타선 폭발력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유독 홈에서 강한 팀이 오릭스입니다. 거의 70%의 승리를 올려주고 있죠. 34승 1무 14패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은 3.6점이 넘어갈 정도로 홈에서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타카시마 타이토가 나오는데 자 올 시즌에 이제 4승 3패입니다. 방어율 3.95를 찍고 있는데 홈에서는 얘가 2승 1패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선발 등판에서도 조금 다소 아쉽기는 하죠. 8월 2일날 세이브전에서 6이닝 동안 8편타 3실점 그리고 니오넴전이었죠. 그 직전 경기가 7월 19일날 니오넴전에서 3일 동안 5실점 한 차례 크게 이제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니오넴은 이제 타츠코타가 나오는데 자, 올 시즌 얘가 3승 6패예요. 방어율 3.16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이 원정에서는 단 1승에 그칠 정도로 원정의 불안감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그래도 22이닝 동안 3실점으로 잘 틀어막으면서 방어 1점대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 원정에 대한 승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수로 될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니오넴의 최근 가장 큰 문제는 타선이죠.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이 1할 8푼에 이를 정도로 평균 득점 2점대에 머물고 있어요. 0점 경기가 2번 나왔고 1점 경기가 한 번 있었죠. 직전 세이브전에서 8점을 올리긴 했지만 공격력이 홈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죠. 뭐 시즌 전체적으로 홈런을 130개를 때려줄 정도로 이 장타력이 일본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속에 측하긴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이 홈런이 3방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 오리스 홈구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작동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다카시마가 호투할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오리스 옆배 쪽으로 보고 오리스 프렌 자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뱅 대 자 라쿠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크게 볼만한 게 없죠. 어제 소뱅이 뭐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어제 스튜어티가 경기 중간에 뭐 화장실도 갔다 올 정도로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 강판을 당했습니다. 이해만의 강판을 당했기 때문에 불펜진으로 버텼던 소뱅이에요. 타선은 뭐 연이틀 폭발을 시켜주다가 어제 타선은 답답하긴 했지만 오히려 선발 투수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이 경기는 뭐 이제 소뱅은 뭐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저는 봐요. 오늘 오치로스케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에 뭐 9승 2패로 사실상 소뱅의 에이스죠. 소뱅은 뭐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평균 득점력은 뭐 7점대로 상당히 공격력이 폭발해주고 있고 뭐 지바롯데 뭐 최근 2경기만 놓고 봐도 26득점을 쓸어 담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지 마사르가 나오는데 최근 10경기에서도 뭐 얘가 1승 5패로 평균 자책점 4점대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원정에서 7점대에 육박할 정도로 올 시즌 마지막 등판도 6월 28일 경기였죠.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상당한 실점 공백이 우려가 되는 경기고 자 복귀전인 만큼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뱅 승조로 보고 자 오너바는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